네, 오늘은 현장 플러스 두 개로 나눠서 각가지 다른 이슈들을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드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첫 또 이슈엔 현장 네. 출연을 하셨는데요. 드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무인기 산업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듣기만 하셨지 보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것이 드론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즘에는 손짓만 해도 드론이 올라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제가 손을 올리면 드론이 이 인식을 해서 사실 네, 저희가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방송 사고라고 하면 방송 사고인데요. 자, 이게 드론이고요. 이래서 드론 산업에 아직까지도 규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컨트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인식을 해서 한다고 농담은 드렸습니다만은 밖에서 지금 이제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드론, 기본적인 드론이 될 텐데요. 어쨌거나 굉장히 이거 자체만으로도 신기하고 또 다른 산업과의 융합도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대호 기자 내려주시죠. 네, 잠시 후에 또 이대호 기자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파리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무궁무진한 드론 산업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신이 없네요. 관심 끄는 무인기들이 많아요. 좀 소개를 하나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귀갓길 안전을 걱정하는 여성이나 노년층 그리고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귀갓길을 따라다니면서 에스코트를 해주는 소형 드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계속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직 드론은 그쵸. 지금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는데. 보면 신변의 위험을 느낀 여성이 스마트폰 앱을 구동해서 무인기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귀가도우미 앱을 켜서 부르고 있죠. 아, 다른데 무인기가 있다가 그러면 네. 이거 호출을 하면 머리 위로 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처로 오는 겁니다. 지금 근처 지구대로 요청이 전달되면 네. 지구대에서 그 GPS 기반으로 대상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렇게 좀 날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본 거와는 차원이 다른 드론이 네. 지금 날아오고 있네요. 예. 그 그러면 이게 에스코트를 해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여성의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와서 촬영을 하고 또 그걸 화질을 전송을 하는 이렇게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 날아다니는 CCTV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요청자를 따라다니며 영상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전송까지 하기 때문에 범죄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참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실 괴한을 만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보다 드론이 날아오는 시간이 훨씬 빠를 테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드론 같은 경우에 방금 여러분들 우리 오프닝에서 보셨을 때는 막 드론이 혼자 막 모니터에 부딪히고 막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요즘 기술은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해서 막 피해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장애물을 스스로 피하는 똑똑한 무인기도 등장했습니다. 네. 같이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네. 그러면 사람을 피해서 얘가 지금 날아가는 네, 건가요? 지금 한 남성이 무인기 근처로 다가오자 피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명의 남성이 다가오자 마치 N극과 S극을 만난 자석처럼 좀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이죠. 사실 이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만 네. 봐서는 사람이 드론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드론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스스로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역시 기술적인 발전 속도도 신기술치고는 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열을 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내외적으로 과연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느냐도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네.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 무인기 시장은 글로벌 기준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7년 뒤인 2023년에는 1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뭐 2배 이상 늘어나는 매우 큰 수치죠. 그 놀라운 것은 국내 시장의 성장세인데요. 그 국내 무인기 시장은 글로벌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 222%의 성장률을 보이며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그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기 세계 기술 수준은 7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정부는 2023년까지 세계 5위, 그리고 2027년까지 세계 3위로 끌어올려 무인기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은 기술력 자체는 현재로서도 세계 7위 수준이고 이걸 3위까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산업계 또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드론 같은 경우에 물론 날아다니고 뭐 해외에서는 택배 서비스까지 해준다고는 합니다만은 과연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네. 드론 하나만으로 그리고 날아다니는 기술 하나만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산업과 뭔가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아이디어가 있나요? 네, 우선 무인기를 활용한 e스포츠 방송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 1인용 드론 레이싱을 활용해서 현장을 360도로 촬영하고 방송하는 방식인데요. 그 만약에 5G가 상용화된다면 초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걸 그 가상현실이라고 불리는 VR 기기와 연동을 하게 된다면 마치 직접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그 가볍고 오래가는 무인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나 부품, 2차 전지 등의 산업까지 동시에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미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무인기를 통한 배송 서비스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무인기를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유인 항공기를 무인화한 그 CFT라는 항공기를 가지고 인공 강우 등의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성과를 보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e스포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전에도 뭐 비슷한 구도를 잡아주는 그 스파이더 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모두 줄을 연결해야만 가능했던 거고 이런 무인기를 이용해서 또 스포츠에서 또 새로운 기법의 촬영도 가능할 것 같고 이외에도 뭐 배송 서비스나 환경 문제를 또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국내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외국도 아직 그런 곳이 많습니다만은 드론이 아무리 발전해도 드론을 띄울 수가 없으면 네. 이게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은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한강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막 어디 신고해야 되고 어디 신고해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규제 완화라는 것도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규제 완화가 비교적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드론 한 대를 띄우기 위해서는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항공법 시행 규칙에 따라 무인기 무게가 11kg이 넘고 150m 이상 띄울 경우에는 항공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허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소관부처도 미래부와 산업부 그리고 국토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또 개인이 소유한 소형 무인기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 현대해상이 지난해 1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이드론 보험을 출시했는데요. 그 아직 국내 드론 보험 시장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험은 그 무인기 운행 중 아까처럼 그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나 또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래부는 그 무인기 전용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미래부와 산업부 그리고 국토부가 전문가를 초청해 논의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어떤 규격이나 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조치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험 비행장이라든지 어떤 고충 처리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론 산업에서 물론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안 좋겠지만 산업의 발전 속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법의 개선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드론 산업의 기술 발전과 함께 어떤 규제적인 부분의 아쉬움까지 저희가 박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